안녕하세요. 금요일 주식바의 유상훈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 산업 종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향후 시장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14일 미국에서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의 예상치 상회였습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전월보다는 하락했지만 예상치를 상회하였습니다. 또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5.9%보다 높은 6.3%를 기록하면서 물가 압력이 시장 기대보다 강하고 이 물가 상승 범위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에너지 품목이 하락을 했지만 주거비와 음식료 관련 품목이 물가 상승세를 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물가의 피크아웃은 유효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강화됨에 따라서 연준이 긴축을 통한 강제적인 수요 둔화를 유발해 인플레 압력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최소 75bp 인상 가능성이 좀 불가피해진 분위기이고 100bp 인상 가능성도 좀 반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11월에도 50bp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75bp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 발표 이벤트는 부정적으로 소화를 한 상황에서 관건은 9월 FOMC 금리 결정 및 이후의 인상 강도가 중요할 전망이고요. 당분간은 연준의 긴축 기조 전환을 기대하기보다는 연준의 긴축의 폭이 크고 길어질 가능성을 좀 염두하자는 의견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쇼크에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13년 5개월 만에 1390원을 돌파했습니다. 단기간에 이슈가 해소되기는 좀 어려운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이 고환율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연내 원달러 환율 상단을 1,400원 이상으로 제시하는 증권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 발생 시에는 이 추가 상승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낮지만 1,500원까지도 열려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증시에서는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기차의 확산과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폐배터리 관련 정책이 추진되면서 수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 포스코, 고려아연 등 이 대기업들도 폐배터리 관련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규 상장주인 이 성일하이텍, 세비캠, 그리고 양극재 사업과 수직 계열화를 진행하고 있는 에코프로, 코스모학 등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에서는 아직 헤게모니를 장악한 기업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어떻게 조달해 올 것인가의 문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의 성장이 2025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에 앞서 시장에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에 시작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기업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글로벌 에너지 안보, 에너지 전환의 이슈가 커지면서 이 수요 촉진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주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 에너지 자립에 따른 유럽 수요 증대가 가장 큰 이슈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S에너지 등 이 태양광 관련주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주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화학사업 증설 계획을 철회를 하고 1조 원에 달하는 태양광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 태양광 법인을 좀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미국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REC 실리콘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를 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었고 이 태양광 산업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를 좀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태양광 산업 밸류체인은
중국 제품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태양광 밸류체인은 업스트림에서 폴리실리콘과 인고, 웨이퍼, 그리고 미드스트림에서 셀과 모듈, 그리고 다운스트림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시스템 구축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을 중심으로 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트럼프 전임 미국 정부에서는 2018년 세계 시장을 장악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3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값싼 중국산이 미국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자국 산업에 좀 피해를 준다는 논리로 세이프가드를 발동시킨 건데요. 이 관세율 부과 기간이 2022년까지 4년 동안 15%까지 점진적으로 낮춰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이 태양광, 셀 모듈 등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한 15%의 관세를 4년 뒤인 2026년까지 연장해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EU가 최근 이 강제 노동 금지법을 발의하면서 국내 태양광 산업이 반사 이익을 입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13일 재료 수확, 채굴, 제조, 유통 등 이 공급망에 강제 노동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위구르족 강제 노동 금지법이 발효되면서 미국에서 중국 신장 지역의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 등에 대해 이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이 되면서 중국 신장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폴리실리콘의 공급 감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EU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태양광 폴리실리콘 최대 생산지인 중국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내 태양광 산업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신장 지역은 태양광 폴리실리콘 글로벌 전체 생산량 기준으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외에 폴리실리콘을 의미 있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독일의 바커, 미국의 햄로, 그리고 국내 상장된 OCI 정도인데요. 따라서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산업 관련해서는 당사 리서치의 전유진 연구원이 발간한 인덱스 자료와 지난 9월 1일 당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태양광 관련 컨텐츠를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금요일 주식바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다면 일단 연준의 긴축 정책 기조의 변화를 당분간 기대하기보다는 연준의 긴축 정책이 폭이 크고 길어질 가능성을 좀 염두하자는 의견이고요. 폐배터리 관련주와 태양광 관련주의 상승세에 주목하면서 향후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금요일 주식바의 유상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